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도권 비대화에 맞설 남부권 구축에 부산시의 행보가 한층 바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직이 출범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발족에 이어 지난 10월 4일 출범한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장으로 위촉된 도덕희 위원장 모시고 현 정부 출범 당시 천명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완성에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매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으로 뵙다가 오늘은 부산시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뵙게 됐습니다. 우선 1기 위원장 위촉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어떤 조직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7월 4일에 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네, 지방자치분권과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법이 네. 시행이 됐습니다. 7월 4일. 7월 4일에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9월 14일에 네, 문현동의 부산국제금융센터 거기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이 네, 있었고 그 이후에 10월 4일 또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네. 출범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받아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시대위가 이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조정과 심의, 의결까지 맡게 됐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시 정책의 시행과 제동에도 강제성을 갖게 되는 걸까요? 강제성이라기보다는 네. 이 조직은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죠. 지자체와 네, 이게 이제 시민 사회의 중간자, 네, 코디네이터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지방 발전을 위한 계획 네, 이런 것들을 중앙에 올리고 네. 다시 그것이 국회를 통과시 내려오면은 그것을 심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 구성은 경제계, 학계, 그리고 상공계, 그다음에 공공기관, 연구소 등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부산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특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4대 특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회발전 특구, 네, 교육 특구, 문화 특구, 네, 그리고 도심 융합 특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은 아무래도 이 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이라는 그런 또 목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도심 융합 특구의 일환으로 아마 문현 금융단지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네, 아마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사업 제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방 균형 발전이나 자치분권을 목적으로 한 관내 부서가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별화된 조직 운영 방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네. 우리 청년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인구 소멸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바로 이 지역 대학의 또 위기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학과 지자체와 네. 기업이 함께하는 그러한 전국 최초로 지산학 협의체. 근데 그 기구가 함께 돌아가는 그 일종의 지방시대위원회가 그거하고 함께 물려가는 그것이 차별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국립대 총장직과 지방시대위원회직을 함께 이렇게 역임하시느라 어깨가 예.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지역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 인재 유출의 문제부터 해서 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부산시 자체도 있지만 네, 생활이나 산업의 이 그런 활동 권역이 너무 커지잖아요. 네,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간도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 초광역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라든지 정책을 제안하는데 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주셨던 지역 대학의 위기와 그리고 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놓고 봤을 때 꽤 많은 교집합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따라서 역할 수행에도 또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혹시 역할 수행하실 때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네. 기업 그리고 지자체 함께 하나의 이 축이 네. 같은 축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만을 위해서 간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긴 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고 수도권에는 다양한 어떤 기회,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회라든지 네. 또는 뭐 삶의 쉼터라든지 음. 그리고 이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 쉼터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도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삶터와 쉼터, 일자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이라고 보는데 그런 배움의 터 이런 것을 우리가 골고루 갖춰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산업체와 함께 네. 머리를 싸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이 부산형 라이즈 사업을 대대적으로 예.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부산형 라이즈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일까요? 라이즈 사업이라고는 기존에 RIS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Regional Innovation System이 있는데 거기에 네. E가 Education이 들어갑니다. 라이즈. 그래서 그 RIS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네.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라이저 사업인데, 네. 그 라이저 사업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대학이 함께 축이 돼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25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거든요. 25년.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런 라이저 사업이 이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네. 한 2조 원 정도 예산이 아마 마련될 거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부산에서 그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이 부산에 나올 수 있도록 떨어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및 또 지산학 협의체 또 부산에 있습니다. 시에.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같은 축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많이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산형 라이즈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대학과 기업, 산업체가 하나의 네. 일심동체, 그 키워드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이 일자리 감소라든지 네. 수도권 청년 이동 이런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라이즈 사업이 또 교육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제 맡아주실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또 일이 있으시다고요? 예, 교육과 관련된 뭐 이 라이저 사업하고 연계한다 그러면은 네. 우리 대학 현장에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그냥 주입식 교육이 많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라든지 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학 따로 산업체 따로 기업 따로 이게 아니고 네. 대학은 바로 기업이고 기업은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역의 기업들과 연관이 더 많이 되어 있을까요? 예, 아마 부산에는 아무래도 부산의 총 생산액이 90조 원 정도 됩니다. 평균 지난 네. 5년간 보면은 그 중에 한 30조 원, 30% 가량이 이 네. 바다와 연관된 해양 산업과 되어 있습니다. 항만, 물류, 네. 조선 기자재라든지 네. 선용품이라든지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 수도로서의 연관된 그런 산업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현재 RIS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항만 물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첨단 기계 부품, 네. 기자재입니다. 기자재고 그 다음에 물류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고 네. 그리고 금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금융도 그냥 금융이 아니고 네. 해양과 관련된 금융입니다. 해양과 그래서- 관련된 금융이라면 예, 어떤... 해양 금융이라는 선박을 투자한다거나 아, 선박을 우리가 이제 발주할 때 네. 선박 발주할 때에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고 하는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선박을 다시 사서 대파는 거라든지 이런 하나의 새로운 또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도 네. 새로운 신성장 사업으로 네.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살릴 수 장점을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RIS 네. 사업도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당일에 이제 1회 안건 심의가 진행이 되었다고요? 예. 상당히 위원회 작동이 빠른데 특별한 예.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이 지방시대 특별법이 이 네. 당초 예상보다 좀 늦게 출범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시대위원회도 좀 출범이 늦었고 네. 그렇지만 부산시에서는 네. 선제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아마 출범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미리 지방시대에 맞도록 네. 사업을 제안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출범과 함께 바로 심의 안건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일에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가 됐나요? 첫 번째로 23년부터 27년까지 네. 이 부산시 자체의 지방시대 계획이죠. 그 지방시대에 맞이한 각종 사업 계획 안건을 이제 통과시켰고, 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초광역 발전 계획안, 네. 그게 한 총 69개 정도의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네. 41조 원의 예산이고 부산 시 자체의 그 지방시대 발전 계획, 네. 그 계획 사업은 한 26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62조 원 예산으로 투입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안건이 메인 안건이었고, 네. 나머지 두 안건은 아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이 특구라든지, 네. 그리고 부산시가 또 블록체인 특구입니다. 어. 거기에 관한 심의 안건을 우리가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여러 내용이나 또 조직위가 가진 목적 그리고 출범 배경들을 쭉 들어봤을 때 예. 이 정부나 부산시에서도 이 지방시대를 되게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지방시대를 내세우기도 했잖아요. 예. 예. 네, 하지만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실질적인 지원이나 배려는 다소 부족한 게 있지 않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는 조금 우리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가정이 있으면 네, 장남, 차남, 네. 삼남, 그다음에 또 장녀 이래 있는데, 네, 아버지가 한정된 예산으로 가정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에게 투입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정부도 한정된 예산으로 어디를 먼저 선투자해야만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룩하느냐. 사실 국가 전체 발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던져주는 그런 예산도 꼭지가 다를 뿐이지 전체 액수로 보면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라이저 사업이 있잖아요. 네. 라이저 사업은 사실 그야말로 순수한 지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그게 네. 2조 원 정도 됩니다. 2조 원 아마 그거 넘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또 빼놓고 왜 이거는 적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지방시대에 필요한 게 바로 지방끼리의 협력과 예. 공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울경 공동체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경남과 울산 이렇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계획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했어야 됐고 이미 늦었다 이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부산 인구가 지금 326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이 400만 가까이 가다가 지금은 뭐 350만, 326만이 이래 되어버렸는데, 근데 그 인구들이 어디로 갔냐면 주변으로 갔습니다. 네. 양산이라든지 경남이죠. 그다음에 울산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은 네. 수도권으로 간 인구 외에는 그 안에서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생활권도 넓어지고, 네. 우리가 뭔가 고도 성장을 하려면은 이 공간의 규모도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이동의 규모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 규모를 키우려면은 네. 생활과 산업 자체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이 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협력과 공존도 너무나 좋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 구역 다 어떻게 보면은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예. 서로 경쟁도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쳐나가야 할까요? 과거에 메가시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메가시티는 중앙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네. 아까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세 개의 시도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을 두고 똑같이 경쟁하는 그것을 좀 벗어 던지자. 네.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메가시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메가시티의 개념이 다시 초강력, 부울경 초강력 경제 동맹의 네. 관점에서 얼마 전에 협약식을 3월 달에 협약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 말고 중앙에서 던지는 여러 가지 예산보다는 네. 우리 스스로가 바텀업 방식으로 그러니까 상하향식이 아니고 네.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서로 사업을 공동 사업을 제안해서 네. 위에다가 제시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이게 바로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광역철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경쟁해야 될 것이 아니고 네.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는 것이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은 부산에 둘 것인지 울산에 둘 것인지 경남에 둘 것인지 이런 건 서로 협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업이라는 게 정권 교체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각종 사업들이 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그 시민들이 이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일부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네.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우리 테크노파크 사업이 있었고 또 네. 다양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도 있었고 다양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우리가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예산 제약이 있다 보니까 바뀝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의 문제지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부산 자체만의 어떤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만 쳐다볼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자면 뭐 가칭 부산 미래발전 펀드라든지 부산 네. 시민이 직접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마련해서 네. 스스로 공동 투자해서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이런 방안이 좋지 않겠나. 네. 계속 뭐 중앙정부 예산만 바라보다 보면은 정치적이 될 수도 있고 네. 때로는 시기 적절하게 투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공격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합심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부산의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발전되면 결국은 그 공동 분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부산 지방시대위원장 취임을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운영 각오와 포부 또 임기 내에 완성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제가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뭐 책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인구 소멸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의 문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매년 뭐 10,000명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역 대학의 위기이자 또 지역 산업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들었다시피 네. 대학과 기업과 지자체가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쪽으로 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 지방 시대를 위해 많은 활약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부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앞다퉈 출범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을 받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때문인데요. 앞으로 부산시가 차별화된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해 이 기회발전특구에 선정되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하며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